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동남권의 제일 가는 중심도시 거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일정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LG 헬로비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정 여러 부분들에서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게 돼서 의미 있는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제9대 그리고 지금은 제11대 거제시장으로 재임 중이신데요. 또 3년 만에 다시 시정에 복귀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네, 보통 우리가 새로 시장 재선을 했다 이러면은 기쁨도 클 거고, 네. 이 설레임도 막 클 거고 이럴 건데, 그쵸.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의 상황들을 봤을 때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당면한 이런 그 민생 위기, 그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빨리 좀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더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좀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항상 되뇌이는 거죠. 피하지 않겠다, 네. 변명하지 않겠다,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중앙으로 오르내리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어떤 현안 대응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바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임기 중에 가장 먼저 추진하신 것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 핵심 목표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민생을 보듬고 챙기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좀 활력을 불어넣자, 활성화시켜자, 네. 이제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현금성 지원이 아닙니다. 네. 우리 지역 화폐라든지 거제사랑 상품권 이런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지원금을 그냥 주머니에 넣거나 저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특정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안에 소비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이게 또 소비란 것들은 소비가 소비를 낳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흔히 성수효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소비를 낳으면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결국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거제시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 원씩 이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 네. 단순히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를 돌리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다. 네. 결국 이건 민생도 챙기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가는 그런 마중물이 될 거다. 네.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활력을 찾아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가 약속을 했고 어떻게든 지금 다소 좀 어려운 난관들이 있지만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네. 그 민생회복지원금이 거제 전역에서 소비가 되면서 민생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띨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 거제시는 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빚을 내거나 어떻게 꾸어 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가계로 따지면은 일종의 저축인 거죠. 우리가
가게에서도 저축을 하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큰 병에 걸리셨거나 네.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선 그 저축한 돈을 이제 쓰고 그쵸. 또 뭐 저축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급한 경제 위기에 우리 시가 저축한 재정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이런 예산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적립을 해가면은 또 저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인데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아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일단 이 예산 부분들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의 의지를 갖고 의회에 넘겼는데 이제 의회에서 지난번에 가반수를 이제 못 넘긴 거죠. 9명이 가반수인데 9명이 넘겨야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6월 30일 날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뭐 당적 관념, 이념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우리 지역 경제를 보고 우리 시민 전체의 삶을 보고 민생을 보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의회와 어떤 협조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한 6월 30일 의회 논의 때는 좀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의회를 통과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소비로 이어지고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2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지역사회와 특히 대기업이 있는 그런 지역과 기업은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야 그 지역이 지속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때는 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된다. 네. 지난 코로나 시기 제가 시정을 맡고 있을 때도 그때도 양대조선이 일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네. 그때 뭐 저가 시장을 했을 때인데 정부나 이런 그 협조를 통해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고용을 유지한 지원들을 해왔어. 그런 정부의 지방 정부의 당연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특히 대기업 역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네. 기업이 어려울 때는 솔직히 이제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지난 시간들 동안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기업이 좀 우리 그제 같은 경우 조선업이 좀 회복 시기에 들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 조선업의 어떤 그 수주라든지 이런 그 이윤들이 이제 늘어날 이제 그런 이제 전망이라고 했을 때에,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기업도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할 시점은 됐다. 네. 그래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좀 지역사회에 좀 환원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거제시도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거제시, 중공업, 오션 이 3자가 100억 정도씩 매년 100억 정도씩 출연을 하자. 그걸 한 5년 기간 동안 출연을 하자. 네. 그렇게 하면은 한 1,500억 정도가 되고 이런 이 틀이 만들어지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끌어낼 수가 있다고 가지고요. 그리고 출연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와 이 3자가 똑같은 기금 출연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네. 그다음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협력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산업의 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한을 하고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데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역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은 기업들이 출연한 그런 또 재원 속에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어떤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용도의 어떤 기금들을 마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한 틀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우려들을 이제 하고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혹시 기업이 출연을 하게 되면은 그 출연금이 비용으로 잡히고 비용으로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우리 노동자들 주머니로 들어야 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돼서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상생기금이 운영이 되고 조성이 된다면은 이 상생기금은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죠. 이 기금 조성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몫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기업에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생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기금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혹여 그런 부분들에 끼어들 여지가 있다면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그런 부분들은 기업과 잘 협의를 해서 차단을 시키고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거제시와 양대조선소가 함께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기금 만들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고 좀 생소한 사례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사회적 합의를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조성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제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이 핵심 산업이잖아요. 이제는 가덕 신공항을 발판 삼아서 지역의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 거제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밖에서 볼 때는 조선산업이 이제 환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거제시도 우리 시민들 잘 살지 않냐, 지역 경제도 아주 한결 뛰지 않나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우리 지역 경제 민생은 더 나아지질 않고 계속해서 어려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양대 조선 대기업 조선소는 이 나름대로 주가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영업이익도 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우리 노동자들 가족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우리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은 같이 나아지질 않는 이런 시기거든요. 이게 어때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실제 조선업이 힘들고 어렵고 또 저임금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역에서 아파트도 사지도 않고 소비도 일으키지도 않고 가족을 꾸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지역 경제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에서도 이제 공약을 했지만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현실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냥 무제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만 양대 조선소가 채용 구조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외국인 커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커터제도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은 일정 정도의 선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그리고 특히 우리 직영 원청사들의 신규 채용은 결국 우리 내국인들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대 조선소의 신규 채용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협력사 하청 노동자들의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좀 조선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이런
구조는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서 이게 기업과 거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 경제는 상당히 좀 이렇게 턴하기가 새로 저점을 찍고 비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제, 급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1대 거제시장 취임식을 생략하고 이 민생 경쟁 점검을 위해서 지역 현장으로 전통 시장으로 발걸음하셨는데요. 이 현장 방문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비록 우리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애로가 너무 크시잖아요. 네. 너무 고통을 호소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 점포, 빈 상가들이 진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건히 이 업을 유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언제 문을 닫을까를 고민하는 이런 진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취임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 재선거였던 만큼 뭐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굳이 하룻밤 사이에 새벽에 당선증 받고 그 다음날 뭐 짐식하고 이런 것들도 짐식이란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네. 그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그런 그 민생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우리 민생의 어려움을 체감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체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생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바로 이제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민생 현장을 나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그렇지만은 수단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재원도 제한되어 있고 머릿속에 많은 것들은 구상이 되고 떠오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또 많이 따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렵고 새로운 시장이 좀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어려운 거제 지역 민생 그리고 지역 경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앉아서 시정을 펼치기보다도 현장으로 찾아가고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불편한 것들 애로 하나하나 찾아서 시민 여러분들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강용 시장을 믿고 우리 거제 지역 경제의 회복과 그리고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제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성원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변광용 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따뜻한 거제시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